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십간 중에 첫 번째 글자인 간목으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이제 글자 하나하나마다 고유한 어떤 성격이라든가 그런 특징들이 다 있어요. 이것들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사주 보실 때도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또 이 간목 같은 경우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녀석이 있고, 또 이 간목이 싫어하는 녀석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답니다. 강하답니다. 좀 오글거리는데요. 시작해 볼까요? 이 얘기도 오글거리는데요. 어, 신기하네요. 일단 간목은요, 십간 중에 첫 번째 글자예요. 아시다시피 생명을 뜻하고요, 시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간목 일간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천진난만한 모습들이 있으세요. 왜겠습니까? 시작을 나타내니까요. 어린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수성을 이 간목 일간들은 다들 갖고 계신 그러신 분들이세요. 그 순수성이 이제 좋게 발현될 때도 있고, 이제 나쁘게 발현될 때도 있고 하겠죠. 그리고 이 간목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이 나무라는 건 원래 땅속에 씨앗의 형태로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봄이 되면은 땅을 뚫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이라는 거는 이 뚫고 올라오는 힘, 어떤 추진력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수직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간목의 형태를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러면은 안에 이렇게 구멍들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왜겠습니까? 덩치는 큰데 어린 나무라는 거죠. 즉 속이 비었다는 겁니다. 이게 막 머리가 비었다 이 뜻은 전혀 아니고요. 속이 비었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마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물을 마시면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천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죠. 임수는 큰 물, 개수는 작은 물. 그쵸? 개수는 비로도 비유를 하고요. 임수는 그냥 뭐 바다로도 비유를 합니다. 호수도 되겠고요.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는 아직 많이 어린 나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바다와 같이 큰 물을 조금 더 반기겠죠. 뭐 그렇다고 비 맞아서 손해볼 것도 전혀 없죠. 대신 바다처럼 큰 이런 임수를 만나게 되면은 꺽 하고 트림을 할 정도가 되는 거고, 개수를 만나면은 다소 아쉽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나무가 자라는데 필요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금 전에 물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당연히 토양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햇빛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간목일간이다. 근데 큰 물이 있고 질 좋은 토양이 있으며 햇빛이 있다. 아유, 그럼 좋은 사주예요. 그냥 뭐 지금 당장 힘들고 어쩌고 해도 좋은 사주입니다. 자, 그럼 물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번에는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토양 같은 경우는 천간 위주로 얘기하게 되면은 조열한 무토가 있고요. 그리고 습한 기토가 있겠죠. 무토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마치 건조한 큰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또는 뭐 높은 사막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그런 영상이고요. 기토는 촉촉하니 나무가 자라기에는 참 좋은 땅인데, 땅이 좁은 거는 상관이 없겠죠. 간목 입장에서. 뭐 어차피 땅은 땅이니까요. 그런데 얘는 좀 습해요. 자, 습한 게 이제 간목한테 좋느냐 나쁘냐. 당연히 좋겠죠. 안에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옆에 임수처럼 큰 물이 있다. 그럼 둘이 섞여서 흙탕물이 되겠죠? 이거는 좋지 못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는 거세요. 근데 이 간목 같은 경우는 토양을 논할 때 진토, 지지에 있는 진토를 가장 좋게 봐요. 양력 기준으로 진월이면은 또 4월이 되겠죠? 4월이면은 봄이에요, 봄. 그리고 이 진토는요, 제 영상 봐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습한 데다가 크기마저도 대단히 큰 토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 입장에서 진토를 만난다는 건 정말 행운인 거죠.
실제로 간목인데 사주에 물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진토가 있다. 그러면 물이 있는 것으로 봐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백호대살, 백호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가끔 이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세요. 이게 뭐 흰색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다 해가지고 막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갑진이 형성이 돼 있으면 백호대살이 되느냐? 나무한테 너무나 좋은 토양이죠. 나무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떤 기운들이 들어와서 뭐 이를테면 술토 같은 게 들어와서 얘를 땅 하고 쳐준다. 그러면은 나무한테는 너무 좋은 토양이니까 이 진토 입장에서는 양분을 쪽쪽 이렇게 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안 그래도 진토는 조금 아슬아슬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때 술토 같은 게 들어와서 땅 쳐버리게 되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진 일주 특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호살을 갖고 계신 거세요. 근데 이게 무조건 무너진다라고 판단하시면 큰일 나세요. 예를 들어서 갑진 이렇게 있는데 바로 옆에 미토도 있고 또 뭐 해볼까요? 뭐 축토도 있다. 그럼 어때요? 이 갑목이 진토한테 양기를 쭉쭉 빨아먹느라고 이 진토가 무너질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한 덩이의 큰 흙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백호대살의 그 작용이 좀 약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갑목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수직 운동을 하고 그리고 천진하다. 그리고 토양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햇빛도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진토처럼 땅덩이도 크면서 촉촉한 토양을 가장 반긴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햇빛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시죠? 그쵸? 바로 병화입니다. 병화. 병화가 있으면은 갑목은 아주 신나죠. 병화가 있으면요, 이 갑목은 병화를 보고 그쪽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요. 실제로 갑목의 지장간 속에도 병화가 들어있는 거 아실 거예요. 갑목의 지향점이라는 거죠. 물을 먹고 병화까지 본다면 금상첨화겠구나. 그런데 만약에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화는 지열로도 판단을 하고요. 물론 이제 땅에서 지열이 올라온다는 게 갑목 입장에서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햇빛을 보는 것만큼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이 지열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나무인 을목 같은 애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목생화의 관계죠. 근데 큰 양간이고 작은 음간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생화 하는 순간 이 정화가 꺼질 수도 있겠죠. 그럼 되려 안 좋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바로 옆에 무시무시한 경금이 있으면 돼요. 갑목 옆에. 갑목 옆에 경금이 있으면요. 이 경금이 무슨 작용을 합니까? 갑목을 두들겨 패죠. 갑목을 두들겨 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목을 두들겨 패면은 갑목이 아프겠죠. 일단은 아플 거예요. 아프고 그 다음에 조각이 나겠죠. 이렇게. 자, 조각이 난 상태에서 정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장작불이 잘 타겠죠. 마치 갑목이 병화를 본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이런 겁니다. 갑목 옆에 정화 그리고 여기 경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목생화가 되는 걸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경금이 갑목을 뚝갑해서 장작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요. 이 갑목이 아까 땅을 쑥 치고 올라오는 기운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이나 임목이 있으신 분들은 창의력이 좋아요. 창의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의성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갑목하고 임목이 이제
많거나 아니면 발달되신 분들이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간목이나 잇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창의력은 강하나 순간적 창의력은 강하나 자칫 잘못하면은 깊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얘는 이제 땅을 뚫고 살기 위해서 올라온 것뿐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깊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간목 옆에 큰 물이 이렇게 있다. 또는 하다못해 작은 물이라도 있다. 자, 우리 앞선 시간에 배웠어요. 물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물이 상징하는 거는 지혜였죠. 아이고, 지워버렸다. 에이. 물이 상징하는 거는 지혜였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인목이 발달했는데 옆에 물이 수생목으로 생조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지혜가 있는 창의성이 되겠죠. 자, 설명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두 번, 세 번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하시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살짝 종합해 드릴게요.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천진하다. 그리고 수직 운동을 한다. 이 수직 운동을 한다는 거는 또 명예욕이 있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창의성이 있다. 그리고 큰 물과 큰 불과 그리고 축축한 토양을 좋아한다. 자, 지금까지 이제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이 간목이신데 바로 옆에 이렇게 경금들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럼 이분들이 보이는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이 정말 무섭게도 이게 이제 금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때리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건강상으로는 두통의 문제가 조금 편두통을 달고 사세요. 뜬금없이 왜 편두통이지? 이 간목이 신체 부위 얘기할 때 관절도 되지만 머리에도 해당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간목일간이신 분들 이륜이나 그런 데서 경금 들어오면은 머리 안 아픈지 한번 좀 체크 한번 해봐 주세요. 두통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목 옆에 금을 달고 계신 분들은 수술수도 조금 계세요. 이거는 아마 연상이 되실 거세요. 그쵸? 간목은 경금한테 대단히 취약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아오면서 어떤 큰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왜겠습니까? 이 관성이 나를 내리찍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관성이라고 하면은 이 경금이 간목 입장에서는 편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이나 조직 또는 가정 관련해 가지고 큰 트라우마를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 트라우마는 있지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겠습니까? 옆에서 트라우마가 나를 쳐댔지만 나는 내가 바라보면서 클 곳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제가 간목이 특히 경금한테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나를 극하고 음양이 같아서 편관이니까.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세요. 아니, 편관한테는 모두가 취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경금일간이에요. 그럼 화극금이니까 나를 극하는 거는 병화가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확 퍼지는 열기가 거대한 금을 열기로 막 쬐어주고 있어요. 그럼 경금이 막 흘러 녹아내릴까요? 아니겠죠. 경금 같은 경우는 편관한테 어떤 견디는 힘이 대단히 강합니다. 이렇게 같은 편관이라 하더라도 그 글씨들이 갖고 있는 성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또 다른 예시 들어볼까요? 같은 금이라도 신금, 작은 금이고 우리가 보석에 비유를 하는 금이죠. 자, 그런데 신금한테 편관은 정화예요. 레이저고 강한 열기예요. 자, 이 강한 열기가 신금을 지진다. 어휴, 장난 아니죠? 이게 뭐 녹아내리는 거는 둘째치고 그냥 부서질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은근 재밌네요. 무토다. 무토 입장에서 편관은 간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대한 토지에 큰 나무가 와서 뿌리를 딱 내리죠. 그럼 무토가 막 아파가지고 막 뽀개지고 막 갈라지고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아니, 토지가 원래 하는 일이 나무 키우는 건데, 어, 물론 아프기야 하겠죠. 이렇게 뿌리를 내리니까. 근데 갑목이 경금한테 당하는 것처럼 크게 아프지는 않겠죠. 그쵸?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제 이 갑목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갑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목에 대해서 앞으로 드릴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게 또 죽은 나무냐, 아니면 살아있는 나무냐, 막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좀 편하게 보시라고, 어, 개괄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목인데, 어디 보자. 태양도 옆에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적당히 비도 오고, 그 상태에서 큰 토양 위에 있다. 이 사람은 청감만 봐도 일단은 좀 출세하지 않을까요? 그죠? 높은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갑목 하나 우두커니 있고 심지어 비도 간간히 내리며 태양까지 있으니 높은 사람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연상들 한번 해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상들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을목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